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강의에서, 아침에 메롱님이 이런 얘기를 올리셨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좀 궁금하셨대요. 제가 유튜브에서 카톡 차단은요, 한 달이면 차단이 풀려요. 남자가 일정 시간,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정 기간 지나면 풀어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지나면 궁금해서라도 풀어본다고. 카톡 차단 풀리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얘기를, 그 87강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예. 근데 대부분의 그렇지만, 이제 우리 메롱님의 남자친구는요, 예. 이렇게 했대요. 자기한테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헤어지면 아예 잘라낸다고. 그 오빠는 친구 포함해서 관계에서 한번 마음이 떠나면 카톡 차단, 프로필 비공개 막 이렇게 바로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저하고 헤어진 지 이후 카톡 차단, 프로필 비공개 이 상태로 지금 2달하고 조금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톡 차단을 풀 줄 알았는데 안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한 2, 3개월 지나면 풀린다고 했는데 왜 안 풀리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메롱님만 궁금해한 게 아니라 제시카 골드님도 궁금해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신념이 이런 사람도 카톡 차단 카톡 비공개가 프로필 비공개 풀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는 헤어진 지 진짜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대요. 예, 슬픈 푸사 글 올린 적도 한 번도 없고, 인스타에 엄청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서 파티룸 잡고 파티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동아리하고 정말 잘 지내는 것만 올렸는데, 그 사람 저를 카톡 차단, 프로필 비공개를 해서 아예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영원히 안 풀릴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타로도 보시고 막 하셨다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자, 일단 왜 그런지 제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카톡 차단 됐을 때, 이 카톡 차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별 후 카톡 차단을 하는 심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럴 때 어떨 때는 풀리고 어떨 때는 풀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비교 분석해서 제가 좀 강의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카톡을 차단하는 심리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수년 동안 상담을 해본 결과, 카톡을 차단하는 경우는요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뭔가 부담스러운 카톡을 너무 많이 보냈을 때 첫 번째 카톡 차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랑 이제 좀 1년 정도 만나다 보니까 좀 얘가 좀 너무 아닌 거야. 뭐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남자는 아닌 거 확실해. 그런 감정이 든 거야. 그래서 그 남자에게 좀 우리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그만 만나자 그랬는데, 걔가 뭐 자꾸 만나달라는 카톡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마음세계에서는 정확히 정했거든. 얘는 아니라는 걸 확실히 정했어. 얘는 좀 아니라는 걸 느낀 거지, 우리가. 근데 아니라는 걸 느꼈는데 제가 자꾸 만나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걔가 또 우리한테 또 답장해서 한 번만 더 연락해 줘, 나 다시 한번 믿어주면 안 돼, 이런 거 분명히 보낼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단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걔가 싫어서 차단을 한다기보다는 이걸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건 내가 맨날 야 아니거든, 야 진짜 아니니까 다시 연락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맨날 매달리는 사람을 밀어내고 이런 것도 되게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로 실랑이 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실랑이가 하기 힘든 거지, 행동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차단을 합니다.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대응을 하기가, 맨날 이거 가지고 실랑이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예, 이거 어쩔 수 없이 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입장을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히 막 음, 매달리거나 막 그렇게 막 매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면 사실은 상대방이 차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차단하게 되는 경우는요, 상대방이 막 매달릴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거나 아니면 실제로 막 매달려서 장문의 카톡 보내고 상대방에게 다시 봐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몇 번은 받아주다가 이게 도저히 답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인 실랑이를 하는 것도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차단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요, 에너지가 거의,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면은 제가 왜 헤어진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왜 사람들이 이별한다고 했어요? 이별하는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싫어서 이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에너지가 거의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어떤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막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같이 지낼 수 없다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들과 야, 나 너를 책임져 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대응해 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들어서 한동안은 대응해주고 그런 감정적인 실랑이를 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일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더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랑이를 받아줄 정도면요, 사실 이렇게 헤어지자고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건 이미 에너지가 많이 바닥이 난 상태고요, 많이 지쳐있고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태고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내버려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당장 뭐 골든타임이 있다 뭐 이런 개소리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개소리 하죠? 예. 응? 그러니까 뭐 골든타임이 있다 어쩌고 저쩌다 뭐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그런 개소리 듣고서는 이렇게 지쳐있는 상황에서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무슨 기계도 아닌데 에너지 충전해가지고 쥐잉 해가지고 뭐 에너지가 갑자기 찹니까? 예, 그런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매달리게 되면 당연히 거절당하는 거예요. 골든타임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 더 제외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헤어져가지고 상대방에게 어떤 대응할 만한 힘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을 갖다 딱히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헤어지는 그 사례를 갖다가 제가 방송에 올려드린 사례들을 보면요, 상대방이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뭐 야, 나 너 아직도 좋아하는데 이쯤에서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아, 말도 안 돼, 너가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상대방이 오히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좋아요. 상대방이 굳이 헤어지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좋아한다고 이빨린 소리를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상대방이 헤어지는 마당에 굳이 여러분들에게 좋아한다라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여러분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인 거야. 좋아하는데 사실 이거 이어나가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굳이 여러분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어떤 비위 맞추는 얘기를 안 하거든.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해 드렸죠. 일단 차단을 하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그런 내가 어떤 걸 부담 느껴가지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쇼크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 걸 알게 된 거야. 상대방이 바람을 피게 된 걸 알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밖에 어떤 정서적인 쇼크를 받게 되면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냥 예, 너무 그 상대방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끼거나 뭐 어떤 정서적으로 쇼크 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은 대부분이 이제 바람 피는 일이겠죠. 연인들 사이에서는 바람 피는 걸 알고 배우자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쇼크를 먹고 차단을 해버리고, 예,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예, 좀 그런 행동을 예,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댓글로도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이게 그 차단을 하고 안 푸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우리가 한 사람을 죽어라 막 무덤이 들어갈 때까지 막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에 대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무덤이 들어갈 때까지 죽어라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그것도 우리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무슨 잘못을 하고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나를 평생 차단하고 미워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사실 그런 감정은 없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대응하기 어렵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딱히 막 너무 미워하고 여러분들의 원수로 생각해가지고 차단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밖에 없어요. 예. 사실 이런 일은 많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 그죠? 내가 막, 여러분들이 막 어떤 배신 때리고 가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바람 펴가지고 헤어진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여러분들을 평생 미워하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연들을 갖다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 바람을 피고 간 경우도요, 무조건 제외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또 받아줘요. 예, 이게 참 웃긴 게, 되게 웃겨요. 이게 안 받아주면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 피고 간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게 상대방이 무조건 여러분들 싫어해서 제외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없다. 예.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는 무조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되게 안 좋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차단을 갖다가 했다가 이제 푸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단을 했다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 80%에서 90%의 사람들이 대부분 궁금해서 차단을 한 달 정도 만에 푸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입니다. 한 달 정도 됐을 때 차단을 풀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연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레미본사랑님만 하더라도, 최근에 레미본사랑님만 하더라도요, 진짜 뭐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있다가 연락하라는 지침까지 드릴 정도였는데, 레미본사랑님만 하더라도 연락 굉장히 빨리 왔죠. 실제로. 그죠?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뭐 거의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예, 우리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엄청 빨리 온 거예요. 예. 응? 차단하고서는 레미본사랑님이 저한테 절대 연락 안 올 거라고 했거든요. 레미본사랑님 뿐만 아니죠.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예. 자, 근데 이제 차단을 푸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차단을 유지하는 사람은 뭐냐? 그런 거죠. 예. 차단을 유지하는 사람은 뭐냐?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차단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차단을 하거나 숨김을 하면요, 이게 내 눈에서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생각이 잘 안 나. 그래서 내가 차단을 했는지를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연락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좀 귀찮아서, 내가 삶이 바쁘다 보면은, 갑자기 저도 이제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바빠가지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차단을 안 푸는 게 아니라 까먹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깜빡하고 내가 못 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 차단을 못 푸는 경우는 있어도, 예, 그 사람이 막 싫어서 안 푸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죠. 예외적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건데,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이제 안 보여서 차단을 못 보고 있는 경우에면 어떤 방식으로든 뚫고 들어가. 이게 대다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상대방이 카톡을 차단하고 있으면요, 대부분 한 3개월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카톡도 해보고 연락이 뭐 이메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요,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기억이 나는 게, 아주 전전전 여자친구가 한번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 저는 이제 보통 차단을 하고 깜빡하고 내가 그 카톡 차단을 푸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걔가 나중에 무슨 페이스북인가? 예, 그걸로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인 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 걔가 한 몇 개월 만에 연락을 다시 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는데, 그때 당시
잠깐 했었던 그 상황에 그때 걔가 저한테 연락 온 걸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도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뭐 잘 받아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같이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받아주지 못하고 받아줬다가 바로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음번에 또 연락 왔을 때 또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대부분이 깜빡해요. 그러니까 깜빡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이거 갖다 오랫동안 놔두면은 깜빡하지 그거 갖다 굳이 계속 오랫동안 싫어할 이유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예.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 온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미워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냥 깜빡해가지고 대부분 얘가 있었지, 그러고 보니까 얘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서 오랜만에 해서 반갑게는 하겠는데 이게 내가 차단을 푸는 걸 귀찮아서 안 한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만약 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베니님 사연. 베니님 사연 기억나시죠? 베니님이 어떤 여자 의사를 갖다가 길거리에서 헌팅을 해가지고 번호를 딴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 베니님을 싫어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그 사람 다른 여자를 그 여자 의사라서 바빠가지고 다른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만한 환경이 되지가 않아요. 그 여의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베니님을 계속 싫어하기도 하지만 만나고 싶어하는 감정도 있고 근데 이런 그 여자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적인 문제가 더 많이 지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재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재회를 하기 위해서 재접근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이 계속 바빠. 예. 사실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헌팅하고 나서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데 사귀는 데까지 1년 걸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재회를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좋지 않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요 이 재회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상황적인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황적인 문제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늘상 얘기해 드리지만 감정은 쿨해져야 된다. 재회가 되려면 감정은 쿨해져야 되고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그런 감정이랑 전혀 관계가 없고 상황적으로 내가 남자를 만날 만한 상황이 되는지 여자를 만날 만한 상황이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쿨해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예. 그러니까 헤어졌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예전 얘기나 꺼내고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야 너 이 불효막심한 놈아 야 너 그때 엄마한테 욕했지 야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직도 그런 얘기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이 좋게 만들려고 했다가도 엄마랑 야 엄마 아직도 이러고 있네 엄마 정신 차려 내가 엄마랑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 집에 살아 야 자꾸 엄마 이러면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엄마가 이런 거예요. 엄마는 내가 쿨해진다고 하더라도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엄마를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쿨해지지 못하고 예전 감정에 쌓여 있으면은 이 관계가 발전적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갈 수가 없고 한 집에 살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